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채굴 관련 정보가 필요한데 채굴자들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 정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굴. 이더리움 채굴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더리움 채굴 종료. 채굴이 종료가 되면 채굴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하죠. 어떤 코인으로 이사를 갈 건가? 그러니까 어떤 코인을 채굴을 하게 될 건가? 그게 아주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 예상대로 가장 많은 건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많이 전환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레이븐 코인. 그 다음이 얼고가 스펠이 이렇게 되나요? 얼고. 이렇게 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채산성입니다. 채산성이 가장 중요하다. 코인의 미래 있다고 고 소용없다. 왜냐면 코인의 미래가 좋은 건 채굴해서 그 돈으로 사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미래가 너무나 밝다 그러면 그런데 채산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 레이븐 코인을 채굴한 다음에 레이븐 코인 팔아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채산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장 많이 전환을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게 되겠죠. 해시레이트가 오르게 되면 난이도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만큼 가격이 올라야만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올라야 돼요. 만약에 안 오르면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미래가 좋은가 보다 하고 몰렸다가 여럿이 나눠 먹게 되는 거고 수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전에 10개 채굴하던 걸 이제는 뭐 두세 개 채굴하면 뭐야 이거 하고 이제 던지고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시레이트의 상승과 함께 사람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몰려들면서 해시레이트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 올라가면 그런 기대 때문에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해시레이트 오르는 것보다 좀 더디게 쫓아가면 아무래도 이게 둔화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이거 좀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레이븐 코인 같으면 예전에 제가 증권 관련 영상이 있었죠.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고 증권형 토큰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코인이 레이븐 코인인데 앞으로 증권형 토큰이 쟁점화가 된다면 레이븐 코인도 아마 조명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T0라는 거래소 계좌가 있는데 사용은 하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 열어놨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레이븐 코인과 T0가 자매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는 돼 있다. T0 같으면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W 작업증명 이번에 하드포크에서 생겨나게 될 작업증명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채굴자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채굴자님들 혹시 여기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또 영상 아래 남겨주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급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찰스 호스킨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죠.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막 공격을 하고 맹비난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야 찰스 호스킨슨 네 코인이나 신경 쓰지 무슨 네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남의 코인을 긁어내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창시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가 찰스 호스킨슨 그 이더리움이 지금의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더리움은 거기서 이사 나간 게 이더리움이고 오리지널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거기에 창시자가 찰스 호스킨슨이기 때문에 찰스 호스킨슨이 어느 정도는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있지 않나 해서 좀 무게 있게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제가 트래블 관련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내용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내용은 햄토리 님이 제공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이걸 줄여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2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니까 햄토리님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잠도 안 자고 이분이 막 답글을 다 달아주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햄토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는데 돈도 안 받고 이분이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댓글에 햄토리, 반가 햄토리인데 이분 아이디가, 이분 보시면 좀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 이 사람이 또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완화될 때까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 인상 약속을 한다. 이 사람이 얘기만 하면 오늘도 증시가 흔들흔들, 코인들도 흔들흔들 하다가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과 그냥 싸우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목요일 인플레이션 퇴치 강력하게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금리 예상은 0.75%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83%가 0.75%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하고 5일 남았습니다. 과연 금리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무게 있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ECB가 또 금리 인상을 해버립니다. 금리 인상을 0.75%를 한다. 유럽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캐나다까지 0.75%를 올려버립니다. 와, 다들 지금 금리 인상 너도 나도. 그리고 UK, 영국도 영국은 다음 주에 금리가 인상이 될 텐데요. 적어도 해프 포인트, 그러니까 0.5%가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너도 나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니까 좀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달러가 너무나 강세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좀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은데, 그런데 달러 올리는 거랑 같이 페이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경제 상황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고용시장도 괜찮고 여러 가지 또 실적 발표라든가 수치가 발표되는 걸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가 않은데,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들, 한국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미국 올리는 거에 맞춰서 올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장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리기는 하지만 페이스를 똑같이는 못 맞추니까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0.75%를 한다고 해도 유럽 같은 경우 0%에서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는 지속될 것 같은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달러 올리는 만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달러의 강세, 이거는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코인 관련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오스트레일리아, 블록체인 호주가 새 CEO로 전 블랙록 이사를 영입합니다.
CEO로 블랙록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죠. 10 트릴리언 달러 1경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의 이사를 스카우트를 한다니까 뭔가 굉장히 야심이 보이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호주 같으면 예전 영상에서 제가 나눴죠. 블록체인 관련, 코인 관련 산업에 무게 있게 그냥 이건 우리가 좀 선점하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올라서자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트래블 룰마저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주는 블랙록 이사를 영입을 해서 블록체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CEO 이름이 로라 멀큐리오 여성분입니다. 메릴랜치 도이치뱅크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그런 실력자인데요. 블록체인 호주, 우리가 하는 일, 블록체인 오스트레일리아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주 전역의 산업 및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옹호합니다. 자, 블록체인 호주의 멤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큰 회사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있고 블락, 코인베이스까지, 콘센시스라면 이더리움을 개발하는 콘센시스, 크립토닷컴, 그리고 딜로이트, 세계 최대 회계법인.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FTX도 있고 마스터카드, 크레딧카드, 마스터까지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wC, 리플, 리플이 여기에 중요한 데는 리플이 언제나 끼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세계 경제 포럼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세계 경제 포럼이라면 전 세계에 이 경제를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금융 권력들이 다 모이는 돈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의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거기에도 리플이 참여를 해서 블록체인 관련 리포트를 내놓고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을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 호주와 연대해서 뭔가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뭔가 야심이 보이죠. 좀 미래 산업에 좀 앞서가려는 그런 우위에 서려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도 각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리플에 관련해서 어느 분이 댓글을 주셔서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저도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십니다. 리플 관련 뉴스를 제가 요즘 전해드리지를 않았는데, 잠깐 한 가지 전해볼까요? 이거 좀 오래된 뉴스라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요거 벌써 한 일주일이 넘은 뉴스인데 나름 의미가 있는 뉴스 같아서, 페더럴 리저브 연준, 미국 연준의 페드나우라는 건 실시간으로 송금하는 그런 기능인데, 연준에서 다른 은행들이라든지 기관들의 돈을 보낼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보낼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아직 CBDC가 안 나왔잖아요. CBDC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전에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페드나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2023년 중반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이 솔루션을 리플이 제공합니다. 리플의 클라이언트 볼란테라는 회사가 리플과 연준을 이어주는 건데요. 이런 모델입니다. 이게 연준이라면 연준이 볼란테에게 신호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 이 볼란테가 리플넷을 통해서 이 은행으로 돈을 보내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여기 연준에서 이 볼란테에게 신호를 딱 보냅니다. 수수료하고 환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볼란테가 리플한테 어떻게 돼? 그러면 이 리플이 이 받는 은행이랑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이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이면 다른 통화로 보내야 되는 거면 환율 그리고 수수료를 딱 보내주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이라면 수수료만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 하고 이제 돈을 싹 보냅니다. 그러면 볼란테가 리플한테 그걸 보내주고 리플이 시약 하고 여기 은행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받았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영수증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무게 있는 뉴스가 나왔다면 XRP가 그냥 팍 떡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아무 소식이 없죠. 아쉽게 이 모델에서는 XRP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리플이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개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돈을 이 연준에서 이리 보내주면 이거 받아서 이쪽 은행으로 넘겨주기만 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XRP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리플이 이렇게나 무게 있는 개발을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리플이 이렇게 실제로 쓰임새가 있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준에서는 보면 이렇게 XRP하고 함께, 아니 리플하고 같이 뭔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SEC가 자꾸 딴지 걸어서 리플 빈정상에서 짐 싸서 그냥 미국 떠나버리면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롬 파월이 이 게리 겐슬러 잡아다가 참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페드 나우 CBDC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리플이 또 CBDC 개발에도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 얘기 나온 김에 게리 겐슬러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교육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들었는지 게리 겐슬러가 약간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감독을 받는 상품 규제 기관에 대한 지원 신호.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 CFTC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전 CFTC 국장은 게리 겐슬러가 전 CFTC 국장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14년인가요? 그때 옛날에 비보안 토큰, 비증권 토큰에 대한 기관의 감독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CFTC가 증권이 아닌 코인은 당연히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죠 하고 지지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네 이런 소리를 하다가 지금도 다른 거 이제 증권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이런 규제의 이 범위가 CFTC가 더 크게 무게 있게 비중을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약간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의회가 비트코인과 같은 특정 암호화폐를 감독하기 위해 SEC의 자매 시장 규제 기관에 CFTC를 말하는 겁니다. 이 CFT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신호했다. 지지한다. 그러니까 의회가 SEC 말고 CFT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도 괜찮다. 그런데 게리 겐슬러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달랑 하나 CFTC가 관할하는 걸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CFTC가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많은 코인들을 관할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속으로는 이더리움도 증권인데 하면서도 그래도 지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의회가 벌써 여러 법안들을 통해서 루미스 법안에서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 발표된 농업 관련 상원 의원 그 법안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을 쾅쾅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증권일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자면 지금 두 개의 법안이 모두 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상태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까지 CFTC의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타 코인들도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묻어갈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그러면 증권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프로젝트들이 요즘 이 가버넌스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탈중앙화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더리움도 이거 스캠이다
무슨 탈중앙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탈중앙화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탈중앙화냐 아니냐를 구분을 짓게 되는데, 적어도 미국 의회에서 보는 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비트코인만 주장하시는 비트코인 맥시들은 또 기준이 다르니까 이건 기준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게리 갠슬러의 입장,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작업증명 채굴 금지, 이걸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사용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향후 가능한 실행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거기에서 야 너희들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 좀 해봐. 거기서 이제 여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비트코인을 이거 태클을 건다. 지금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무사하고 다른 코인들이 다 끌려가서 이거 스캠이네 증권이네 하면서 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니 비트코인마저 태클을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과학기술국은 비트코인 채굴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기후 얘기가 나옵니다. 기후. 보고서는 작업증명 마이닝을 제한 또는 제거하기 위한 의회의 가능한 행정명령 및 입법을 암시합니다. 자, 이게 원문인데요. 비트코인이 이 가스를 배출하고 오염을 시키고 환경을, 그리고 소음, 시끄럽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뤄내는 금융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에너지 소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 꽉 막힌 이런 생각들, 여기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이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게 이제 입법화가 되면서 의회에서 이걸 막거나 제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정치인들이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가 그 인프라법 때도 함께 확인을 했었죠. 모르니까 비트코인이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어? 이거 나쁜 놈들이네. 지구를 망치는 이놈들 쫓아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어떤 의도를 갖고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을 잡아들이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IMF라든지 월드뱅크, 이런 친구들은 코인들을 좋아하지 않죠. 자기네 컨트롤을 뺏기니까. 이러한 어떤 의도를 갖고 조율된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호화폐 업계에서 하나로 힘을 합쳐서 서로 연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이 작업증명 코인들은 이거 진부증명 코인들 이거 다 사기야, 스캠이야, 증권이야, 뭐 이러면서 몰아세우고, 또 이쪽에서는 아이고 얘네들 이거 에너지만 먹는 나쁜 놈들이네, 지구를 망치는, 바꿔야 돼, 이거 코드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공격에 저항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제도화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긍정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퇴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도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야 할 성장통을 겪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변화의 시간 우리가 함께하며 성공 투자로까지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